이번 명절은 평화 추석이라고 할 만하죠. 작년 추석 언저리에 살벌했던 분위기에 비하면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19일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하는 전투적, 호전적 연설을 한 것에 비하면 이번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곧 북미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70년 동안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온 한반도에서는 한민족, 남북 모두에게는 역사적인 그런 연설로 들렸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난 8월 9월 집중했던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부동산 집값 안정, 그리고 평화, 이 노선은 정확히 추석 민심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국회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데 장병원 원내대표를 선두로 해서 민주평화당이 똘똘 뭉쳐서 이 과업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원내대표 말씀처럼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들이 동참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0년 남북관계 적국 시대에서 이제 우방국 시대로 가야 합니다. 사실상 평양선언의 핵심은 제1조에 들어있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글자에 들어있습니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넘어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가자 하는 평양선언 1조의 의미를 새기면서 국회가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김정은을 믿느냐, 북한에 속는다, 이렇게 회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말, 우리가 만일 미국을 속인다면 미국의 그 엄청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 비핵화를 빨리 끝내고 경제에 집중하고 싶다 하는 그 말을 저는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4당의 여야 의원단, 국회 한반도 평화의원외교단이 워싱턴을 3, 4, 5일에 걸쳐 방문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겠습니다만 민주당,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미국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북한을 미국의 우방국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한반도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고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석 민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 추석의 민심은 핵심의 경제와 남북 문제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현실 타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완성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토로를 했습니다. 또한 또 서민들은 서울과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부는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민심을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실험적 성격의 성장 전략이 아니고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해법입니다. 국회는 추석 전에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들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특징은 단순한 이벤트성 남북 대화가 아니고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남북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등과의 공식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미루고 국회 차원의 정상회담 동행조차 거부하며 민족의 영혼인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라도 서둘러서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 세력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민족의 염원을 푸는데 국회가 앞장서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나서서 하루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발언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사실상 해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권이 국민과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제2의 굴욕적 한일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과거를 국민, 특히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정권을 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필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건강한 한일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바른 길일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한미 정상이 서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 예외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자동차의 대미 수출의 먹구름이 거칠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정부와 자동차 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기득권을 양보하는 결단으로 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